안녕하십니까. 제이스 1위 원장 제이입니다. 요번 방송에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SAT 공부하다가 안 되면 ACT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와. 왜 ACT부터 먼저 하려고 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ACT하고 SAT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디지털 SAT가 곧 시행이 될 텐데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동부에 있는 대학들, 서부에 있는 대학들은 SAT를 훨씬 더 ACT보다 더 높게 쳐준다는데 왜 ACT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SAT는 쉬운데 ACT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ACT하고 SAT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컬리지 보드에서 2024년 1월 달에 내놓은 기사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컬리지 보드에서 내놓은 기사에도 ACT하고 SAT는 대학에서 전혀 프레퍼런스가 없다. 즉, ACT든 SAT든 대학에서 두 시험 중에 한 시험을 선호하지 않으니 두 시험 중에 더 맞는 걸 쳐라. 그리고 이 기사를 이제 천천히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 SAT가 훨씬 더 쉽다라고 뭐 결론은 나지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컬리지 보드는 어, 심지어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에서도 ACT와 SAT는 대학에서 선호가 없다. 둘 중에 더 나은 그 학생에 더 잘 맞는 시험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디지털 SAT가 시행이 될 텐데 디지털이죠. 디지털 SAT가 시행이 될 텐데 디지털 SAT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저번에 한번 저희 유튜브 중에 디지털 SAT 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어가 이제 라이팅하고 리딩이 둘 다 합쳐졌죠. 둘 다 합쳐져서 모듈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듈 하나당 27문제, 그리고 모듈 하나당 32분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약 1분 10초가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 마듈 1을 학생이 시험 본 결과에 따라서 마듈 2가 나오는데 이게 easy가 될 수도 있고 hard 모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마듈 1을 잘 보면 하드한 문제들이 나오고 마듈 1을 잘 못 보면 이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수는 똑같고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10초. 그래서 마듈 두 개가 64분이고요. 그다음에 math는 그 이전에 페이퍼 펜슬 1600 SAT에서는 총 어, 58문제였죠. 근데 지금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전 SAT는 있었는데 디지털 SAT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계산기 자체가 인베드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가 팝업이 되는데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계산기를 또 들고 갈 수 있고요. 그래서 22문제에 35분. 그래서 문제당 1분 35초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10초, 1분 35초. 그래서 문제당 그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총 98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2시간 14분이 시험 시간입니다. 그럼 ACT를 한번 알아볼까요? ACT는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그 English, Math, Reading, Science. 그래서 문법 위주의 영어, 그다음에 Math, 수학, Reading, 독해, 사이언스, 과학이 있고 75문제 45분. 그래서 문제당 36초예요. 그다음에 수학은 60문제 60분. 그래서 문제당 1분 60초고요. 그다음에 리딩은 40문제 35분. 그래서 문제당 52.5초. 그다음에 40문제 35분. 그래서 똑같이 52분 5초. 그래서 총 215문제를 2시간 55분에 풀어요. 제가 다른 데 없는 요 칼럼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죠. 문제당 시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한 문제당 1분 35초를 풀 수 있는 디지털 SAT 수학과 한 문제당 1분 이상 쓸 수 없는 ACT 수학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왜 66문제, 이게 영어고 이게 수학인데 왜 66문제 54문제냐면 컬리지 보드에서 더 이상 그 퀘션 릴리스가 없다 그랬어요. 퀘션 릴리스가 없다고 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1년에 7번 시험 보는 것 중에 몇 번을 Q&A 서비스라 해서 릴리스를 했었죠. 그래서 SAT나 ACT가 이런 그 트렌드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SAT 프랙티스를 내놓고 몇 문제를 더 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영어가 총 33문제,
아까 27문제라 하는데 33문제, 영어가 27문제, 원래 22문제씩인데.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마조 1하고 마조 2 하드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 칸에 있을 거예요. 한 문제 틀리면 20점이 깎여요, 영어에서. 또 한 문제 틀리면 20점이 깎여요. 또 한 문제 틀리면 20점이 깎여요. 여기서 이제 한 70점 깎은 다음에 한 문제 틀리면 이제 10점씩 깎이는 구간으로 내려가죠. 수학은 여기도 똑같이 마주 1하고 마주 2 hard예요. 근데 한 문제 틀려도 안 깎였어요. 10점 깎였고 안 깎이고 20점이 깎여요. 구간에 따라서 10점에서 20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0점 이상 혹은 탑 10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550점 정도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 총 98문제 중에 1550 같으면은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세 문제 이상 틀리면 1550 받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반면에 ACT를 한번 볼게요. ACT는 English 그 75문제 중에 두 문제를 틀려도 still 36. 그다음에 한 문제 두 문제를 틀려도 still 36. 리딩은 한 문제 틀려도 36점. 그다음에 사이언스도 한 문제 틀려도 36점이에요. 근데 composite score composite score 36는 요걸 4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점 깎이고 여기서 1점 깎이고 여기서 1점 깎이면 35점, 35점 해서 그러면 여기 5문제 틀리고 여기 5문제 틀리고 여기 36점 받고 여기 36점 받으면 한 문제씩 틀리고 그래도 총 5문제, 10문제, 12문제, 12문제를 틀려도 12문제를 틀려도 12문제를 틀려도 still 36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36가 1600점이 아니고 1570 이상을 36로 봐요, 저희는. 1570, 1580을 보는데 아까 SAT는 98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틀리면 이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12문제를 틀려도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215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쿠션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문제당 배점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구간은 0점, 문제 12문제 틀려도 36점이 된다니. 그다음에 여기는 점수 구간에 따라서 1570, 1550을 받으려면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총 98문제 중에. 이게 학생들의 공부 특성과 굉장히 연관이 크죠. 그런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전제가 SAT를 처음에 공부하다가 안 되면 ACT로 해라. 근데 70% 학생은 ACT, SAT 백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상위 1% 점수가 SAT에서 나오면 ACT도 상위 1% 점수가 나와요. 70%의 학생은. 근데 이 30%의 학생이 문제예요. 두 시험 중에 한 시험이 월등히 좋아요. 시간을 배분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실수를 하지 않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시험 중에 한 시험의 성적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한 30% 정도의 학생은. 왜 다르냐고요? 두 시험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SAT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점수가 안 나와서 ACT로 바꾸고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애진하게 처음부터 ACT를 선택을 했으면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공부 특성에 맞춰서 시험을 잘 맞는 시험을 미리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자본까지도 돈까지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얼마나 바빠요. ACT, SAT가 제일 쉬운 건데 그거에다가 시간,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그래서 DSAT 이제 3월부터 바뀌게 되는 DSAT, ACT를 선택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고 학생의 공부 특성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실수가 많은 학생들, 문제를 빨리 푸는 학생들이 SAT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SAT 시험 문제가 함정 문제들이 꽤 있어요. 영어 수학을 비롯해서 함정 문제들이 꽤 있어요.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 아이들, 탑 10에 가는 아이들, 하버드 가는 아이들도 내가 왜 틀렸지 하고 모르는 그런 함정 문제들이 나오고요. ACT는 굉장히 straightforward해요. 대신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 특성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학원만 믿지는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자기가 튜터를 구하지 못하면 ACT를 가르칠 수 있는 튜터가 없으면 학생들을 SAT를 몰아요. SAT를 가르칠 수 있는 튜터가 없으면 학생들을 ACT를 몰아요. 저는 제가 둘 다 오랜 기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둘 다 프레퍼런스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학원만 믿지는 마세요. 동부나 서부 SAT 스테이트에서 ACT를 공부한 학생들을 그리고 ACT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이오와나 이런 그 중서부주들에서 SAT를 시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만 믿지 마시고요. 학생의 공부 특성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학생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 들여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서머 캠프 스케줄 릴리스 됐고 여기 있는 스쿨 로고는 그 저희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들의 로고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머 캠프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 캠프는 ACT, SAT 모두 예, 그 레벨에 맞춰서 학생들을 분반을 하게 되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케줄이에요. 뭐 보시다시피 뭐 ACT하고 DSAT를 똑같은 비율로 공부하는 반이 있고 ACT만 공부하는 반이 있고 ACT, SAT를 어, 어, 1대2, 2대1로 나눠서 공부하는 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일 어려운 문제들, ACT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SAT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핑퐁해요.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36점, 35점, 그 다음에 1570, 1550 이상을 원하는 학생들은 두 시험 다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예, 저희 JCEDU 그 연락 주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